예,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둘 다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좀 많이 내리다가 장 막판에 다 올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외국인 위주로 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고점을 확실하게 넘지 못했고요. 한번 꺾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3200선, 네, 요 근처가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있고요. 21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또다시 이제 매도 위주로 물량이 나오고 있어서 뭔가 코스피의 힘이 좀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지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가 크게 힘 못 쓰고 계속 하락을 좀 하면서 네, 하락하면서 이제 횡보를 좀 하죠. 그래서 힘을 확실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지금 조정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뭔가 그런 대형주들이 좀 팍팍 올라줘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제는 좀 1032포인트, 네, 1030포인트 정도에서, 올라갈 듯 하면서 또 두 번의 음봉을 맞았고요. 이전의 패턴과는 조금 다릅니다. 뭔가 힘차게 올라갈 때는, 바로바로 이 고점을 올라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쌍봉자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21선 근처로 내려올 수 있을 뭐 그런 패턴을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도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수를 뭐 짧게 3일 연속만 매수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은 뭐 여전히 아직 좋은 고점, 네, 을 이제 갱신을 하고, 위치를 좋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음봉을, 고점 부근에서 두 번 맞고 떨어졌다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 언제나 그랬듯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는 뭐 요 정도로 보고요. 오늘 뭐 미국 10년물은 네, 채권 수익률은 그대로 1.58%로 계속 유지 중이고요.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외환 같은 경우는 1111달러. 네. 조금 뭐, 어, 1111원이죠. 네. 원달러가 조금 상승했지만, 뭐, 크게, 주식에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뭐, 다우존스, 나스닥 조금 플러스고요. 네.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제 상승을 조금 멈추고, 뭔가 조금, 보합을 하는 느낌이죠. 약간. 그래서 횡보를 할지 아니면 추가로 더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시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0원 내려서 13,95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장 중간에 이렇게 상승을 좀 했다가 좀 하락을 하면서 네, 거의 뭐 부합 정도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은 딴 거 보기 전에 네, 먼저 기사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1분기 영업이익 3,721억, 전년보다 558.7%가 상승을 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을 거의 11분기 만에 네, 진행이 되었고요. 자,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721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558% 증가를 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매출은 작년 1분기가 비교해서 4.37% 늘어났고 4조 47억 원을 기록을 했다. 당기순이익은 2,481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효과가 사실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도 실적이 잘 나왔고 두산 밥켓이 실적이 잘 나와서 나온 것도 있지만 그만큼 두산중공업이 적자 폭을 많이 줄였고요. 지금 두산중공업의 이 연결 매출이 좀 흑자로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산중공업의 그 연결 말고 따로 나오는 그 실적이 여기는 나와 있진 않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진행한 유상증자 1.2조와
그다음에 3조 자구안이 곧 마무리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채도 많이 갚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단기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 이자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되었다는 게 의미가 큰 이유가 그만큼 이제 회사가 많이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수소 에너지라든지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추가 원전, 수주, SMR 개발 이런 거와 같이 여러 가지로 지금 두산중공업이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D 프린트도 하고 있고요. 네. 뭐 수력 발전 아니면 해수 담화 플랜트, 뭐 폐자원 에너지 플랜트, 뭐 여러 가지 ESS 저장 장치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생각만 해도 지금 벌써 7가지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많은 발 넓은 폭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유럽의 자회사라든지 미국의 자회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자회사를 두면서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번에는 이제 수소로 좀 뭔가 올인성,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수소 그룹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수소 그룹으로의 시도 전에 흑자 전환 발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나오네요. 네, 두산중공업의 자체 실적, 해외 자회사 포함해서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보다 1937억 원 증가해서 58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 매출액이 아니더라도 자체로도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 네,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이 이제는 적자 기업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에 대한 그런 걱정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전히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비전, 그다음에 성장성으로 주가가 재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가 상승을 외치고 있는 이유가 요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분 좋고요.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기사는 요 정도로 보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사 영향으로 시간 외에서 14,350원에 마무리를 좀 했고요. 평소보다 이제 많이 거래량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상승으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장중에 기사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어제도 이제 리뷰 속으로는 15,000원 돌파를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왔는데 네, 내일 한번 15,000원까지 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돌파해 줬으면 하고요. 만약에 가지 못하더라도 네, 잠깐 뭐 14,000원 후반대까지 가고 조금 내리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조만간 저는 15,000원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걱정하던 두산중공업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실적을 턴어라운드 해서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신사업의 그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월봉만 보더라도 저 아래에 있는데요. 네,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주식수 감안하더라도 5만 원까지가 최대 네, 그 폭이고요. 그에 비하면 지금 3분의 1, 4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은 주가에 속한다.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이제 계속 개선이 될 것이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이제 하나씩 사업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17,000원, 여기, 네, 17,000원 한번 돌파를 시도했으면 하고요. 그게 이제 합병신주가 발행되기 전에 진행이 될지, 합병신주가 발행되고 약간 이제 주식수에 대한 그 매물을 소화를 한 다음에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121 월봉선, 네, 120 월봉선에 대해서 돌파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한번 강하게 한번 상승하는 그런 날이 기대가 됩니다. 거래도 이제 살짝 증가시켰기 때문에 내일은 한 500만 주 이상, 700만 주 이상, 네, 한 1000만 주 정도까지 다시 한번 거래량을 뽑았으면 하네요. 네, 일단은 14,500원 돌파를 하면서 요 라인, 두 번째 라인까지 돌파를 했으면 합니다. 자, 투자자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매도했고요. 기관 매수, 외국인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 외국인, 개인이 좀 합이 안 맞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기타 법인이 좀 1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기타 법인이 그간 약간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다가 크게 이제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이제 기간 매수, 네, 역시 이제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 한번 한 뒤에 또 한 번 이렇게 연속으로 매수를 하면서 계속 연일 매수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38만 주 순매수해서 또 7만 주 추가되어서 뭐 345만 주 정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이렇게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이 정상화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절대 단타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요. 지금 2달 동안 거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도 매수 정도면 앞으로 향후 1년간은 네, 지켜보지 않겠나 연기금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3분기, 4분기에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아가 빠지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순이익이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두산밥켓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산밥켓이 만약 매각이 되더라도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두산 퓨얼셀이 있긴 한데 오늘 이제 두산 퓨얼셀이 적자를 내면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수소 이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그런 사업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매출이 확대되고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두산밥켓을 아래에 두고 장사 잘 될 때 이렇게 돈을 좀 바짝 벌어가지고 옆에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은 계속 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어디까지 상승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요. 공매도 잔고 확인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200만 주고 13,000주 정도 상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200만 주 근처 머무르고 있는 모습. 그래서 크게 변화 없었다.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의 이 대차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잔고를 보시면 뭐 네, 외인 보유율이 대차장고 2천만 주네요. 네, 조금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80만 주 정도 늘어 있는 모습인 것 같고 20만 주 정도 늘었나요? 아무튼 좀 늘어난 상태고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 당일 같은 경우는 추정해서 네, 이제 당일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9% 정도 보유를 좀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고 내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까지 되었고요. 3조 저고한 마무리,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매각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두산중공업은 수소 에너지와 이 풍력 에너지에 집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원전 수주에 대해서 사활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올해보단 사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지만 주가는 조금 미리 반영이 되어서 올해 말부터 움직여 보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말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한번 계속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드디어 흑자 전환 축하를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번 좋은 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